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태화강을 따라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울산대교부터 명촌교, 학성교까지 여러 다리가 있는데요. 이 중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3호교인데요. 이 3호교에 얽힌 우리가 모르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아득한 시절부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태화강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태화강 나루터로 갑니다. 오, 태화강에 나룻배가 드나드는 나루터가 있다고요? 그럼요. 옛날에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녀야 되는데 지금처럼 다리가 없었을 때는 뭐 배밖에 없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죠. 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남산 나루라고 적혀 있어요. 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요즘은 보기 힘든 나루 현판이 있는데요. 대나무 숲에 쌓인 계단을 내려가면 태화강 남산나루에 닿습니다. 대숲은 걷는 운치도 좋습니다. 와, 태화강은 언제 와도 참 좋아요. 예, 그렇죠. 강바람도 정말 시원하고요. 예. 태화강에 오니까 정말 봄을 완벽하게 예, 느낄 예. 수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갯버들이라고 그래, 갯버들. 네. 이거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갯버들, 저기 이제 갯버들 꽃입니다. 정말 보니까 예. 물가 주변에 갯벌들이 많이 폈어요. 보기도 예. 참 좋은데요. 예. 선생님, 그런데 저기 예. 뭔가 있는데 예. 저건 뭐예요? 그 나룻배네요. 태화강 건너는 나룻배 남산호라고 돼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노를 져가지고 건너잖아요. 네. 그 나룻배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태화강이 옛날에는 그 다리가 없던 시절에는 그 나룻배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저 건너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나와 비가 많이 오고 뭐 얼음이 온다든지 뭐 이러면 이 제대로 운행을 못 합니다. 참 불편했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이 강을 건너가던 뭐 참 여러 사람들 상인들이라든지 뭐 또 우리가 시집가는 뭐 우리 새색시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량없이 불편했지만 그나마 이 나룻배 때문에 그래도 이 태화강을 건너가던 나루가 태화나루도 있고 나루가 한 10군데 있어요. 울산의 태화강에. 그렇게 많은 나룻배가 이곳 태화강을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생소한데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이렇게 다리가 많잖아요. 예, 당시에는 그렇죠. 왜 나룻배를 건넜던 거예요? 뭐 그때는 물론 뭐 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물이 줄인 데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가 없고 섭다리도 못 나요. 옛날에 강이 얕은 데는 이래 나무를 세워가지고 위에 이제 깔아가지고 섭다리라고 있어요. 그걸 많이 놨는데 이런 곳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래 중간중간에 또 얕은 데는 또 탄이라 그래 물이 이래 물살을 여울이 있어요. 여울. 그게 이제 말을 타고 건널 수는 있어도 그렇게 이제 이래 우리가 참 옷을 입고 건너기는 참 힘든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뭐 나룻배 없으면 도저히 교통이 되질 않았다고요. 오랜 세월 태화강은 나룻배로 건너거나 모래톱을 찾아 걸어야 했습니다. 이런 곳에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가 놓였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그 다리가 바로 3호교입니다. 선생님, 이곳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3호입니다. 3호 지역인데 이 다리가 3개 있어요. 맞아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거는 이제 60년대 중반에 놓은 3호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거는 신삼호교 90년대에 놓은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는 이제 9-3호교 1924년 5월에 만든 다리입니다. 우와, 무려 100년이 된 거네요. 예. 아니, 당시에 이 다리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꽤 멋진 다리 아닌가요? 지금 보기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리가 참 멋진 다리인데 남아있는 모양도 그렇고. 근데 이 다리를 이제 이게 만들게 된 거는 이 교통의 요지다. 우리가 그 칠봉국도 있잖아요. 칠봉국도가 원래 부산에 출발해서 이제 그 경주거치가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 칠봉국도가 지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다리 중에 한 곳이다. 우리가 여기 이제 부산에서 오게 되면 요 이제 그 신장로지, 그 당시 신장로를 막 뚫어가지고 성공이 신임대 뚫어가지고 그 당시 이 다리를 이제 거쳐가지고
경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멀리는 이제 함경도까지 쭉 올라가는 다리가 바로 이 다리의 중요한 이 다리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을 꼭 통해서 지나가야 했군요. 예, 예. 요즘 눈으로 보면 왜소해 보여도 이 다리가 7번 국도였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우리 다리가 이제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국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보면 요 있지요. 보면 정말이네요. 그렇죠. 문화재 등록돼 있다고. 근데 이 다리가 왜 등록이 됐냐 하면 이 다리가 물론 오래된 점도 있지만 다리가 굉장히 잘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이제 처음 만들 때 이제 그때 그 일본 사람이 물론 설계하고 감독을 했지만 이 다리를 만드는 데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제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1920년대 다리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리 자체가 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다리가 교각이 전혀 무너진 곳이 없어요. 교각이 튼튼하고 다리 모양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시면 그래서 이 다리는 굉장히 건축사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다리가 문화재라고 하니 그냥 평범한 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새삼스럽게 색다르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당시 이 자리에요. 네. 나무 다리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 왜 그게 생겼냐면 1910년경에 나무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나무 다리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무 다리 위로 이제 차들이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 다리가 1910년에 생겨가지고 1915년 얼마년 홍수 때 무너졌어요. 그 100칸 중에 80칸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3천원을 주고 다리를 1902년에 1916년에 다리를 새로 세웠어요. 그 세워도 한 2년 만에 3년 만에 계속 무너지니까 이제 콘크리트 다리를 놔야 되겠다. 뭐 이런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구사모교를 만든 겁니다. 이 다리가 세워지면서 사모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여관과 이발소도 생기고 울산의 번화가가 되었다네요. 저희는 솔직히 다리라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로는 이제 이래 건대식 다리로 울산의 최초의 다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만드는 과정도 구경거리였고 뭐 기공식도 성대하게 했어요.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또 다리를 만드는 준공식도 대단히 성대하게 그때 다리를 준공식 할 때는 부산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리 하나 보려고요? 예. 그렇죠. 이 다리 공사는 한 1년 걸렸는데 1923년에 23년에 다리를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24년 5월 달에 이 다리가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준공식 할 때 보면 그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 군데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준공식 비용만 해도 3,000원이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돈이 몇 천만 원 들었는데 그 정도 들었고 그때 후원한 단체가 울산 자동차 조합이라든지 양산 자동차 조합 그리고 또 울산의 우마차 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우마차가 이 다리를 이용하니까 자기들이 기부금을 많이 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다리를 맨 처음 건너간 사람이 조성화 씨라고 이분이 이제 천옹이라 그래. 천옹 하늘이 내리신 노인이다. 72살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울산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1903년에 계진학교라고 만든 분이 그 당시에 뽑혀가지고 이 다리를 맨 처음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게 기사에 크게 나고 또 천부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며느리 여자분들도 이제 제일 가장 모범 효부가 이 다리를 건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1924년 5월달에 이 다리 준공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뭉게구름처럼 모였을 구경꾼들. 당시의 장관이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삼호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불을 호자 쓰기도 하고 또 호수 호자를 쓰는데 불을 호자를 쓰는 경우는 이제 3번 부른다. 그게 뭐냐면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이 3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부른 사람은 경순왕입니다. 신라 마지막 왕. 그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신라가 거의 망하게 될 무렵에 이제 최후로 이제 부처님의 불력을 빌리기 위해서
부처님을 이제 그 스님을 모셨어요. 그 당시에 이 울산 지역의 영축산이 그 굉장히 불떡이 높은 산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스님을 구해가지고 그 아주 좀 초라한 스님이었던가 봐요. 그 스님을 이제 겨우 구해가지고 이제 신라가 어려우니까 경주에서 큰 국제 그 제를 지냈어요. 이제 크게 이제 그 제를 지내 행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 경순왕이 그랬어요. 그 초라한 스님에게 막 이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 이 절을 지냈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초라한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어요. 그럼 당신도 문수보살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하니까 아 그때 경수에 엇바라 싶어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스님 그 문수보살이요. 이래 이제 그분은 스님이 그때 휙 가버리더라는 거지. 이쪽에 오니까 이 울산 쪽으로 그 스님을 경순왕이 따라와서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스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3번 불렀어요.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이요. 부른 곳이 바로 여기다. 그게 이제 사모고. 사모의 지명 유래도 참 재밌는데요. 또 다른 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단히 그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석삼자, 호수 호자 이 사모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생각해 보면 그때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고 수량이 풍부했구나. 그렇죠. 그 당시 곳곳에 이제 호수가 있어 3개 곳이 있었다고요. 숲이 우거지고 강가에 그 맨 위쪽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군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군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 저 물 많은 데 있죠. 저걸 난관소라고 했어요. 난관소. 일명은 나가소라고도 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쪽에서 하류 지역은 이제 해연이다. 해연. 개해자, 참깨 해자, 못연자.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보면 이제 그 난관소라고 있는데 난관소라는 게 흔히 나가소라고 해요. 나가소는 또 다른 전설이 있지만 이 난관이라는 건 뭐냐? 이 관리입니다. 관리. 옛날에 그 산성을 지키던 관리, 신라의 관리 난관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 산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난관청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옛날에 그 여기가 이제 옛날 신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때 외병들도 이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백제나 가야군사도 이리 쳐들어왔어요. 왜냐면 여기 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라라는 곳에서 그 현청에 이제 그 군사들이 주둔해가 지켰어요. 우리가 구영리라고 그러잖아. 구영리. 구영리 옛날에 군영이 그 있었다고요. 있어서 그 군사들이 여기서 이 산성을 쌓고 지킬 때 그때 난관이 이제 그 지키던 그런 곳이어서 난관소라고 그런다. 난관. 그러니까 그다음 그 위쪽에는 사군탄이라고 그래요. 사군탄은 우리가 사용할 사자 임금군자 려울탄이거든요. 신라 때 옛날에 그 사절들 해외 사절이 갈 때는 항상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옛날 박재상이 이전에 이제 그 이후에 그럴 때 그때 이제 임금 서라벌에서 사군이 와서 여울로 건너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강을 내려가서 동해 바다로 가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사모다. 세호수, 우리가 사군탄, 난군소, 그 다음에 해연, 울산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울산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진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모교 그리고 이곳 사모 지역은 울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여지였다. 왜냐하면 이 사통팔달이니까 여기 다리가 지금 3개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 여기에 깃들어 있는 향토산은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울산의 그 역사를 우리가 참 발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사모 지역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태화강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사모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울산의 삶이 고스란히 사모교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사모교로 나들이 어떨까요?